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여러분. 오늘은요 베트남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전까지의 두 편은 베트남의 좀 전반적인 이야기, 어떤 도시든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진짜 완전 찐입니다. 거의 꼭 한 편만 보셔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편을 보셔야 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요, 진짜 길어요. 얇고 길게 생겼거든요. 정말 이 폭으로 따지면은 운전해서 5시간이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좁은 곳도 있고요. 길이는 거의 뭐 운전해서 20-30시간씩은 움직여야 될 정도의 긴 길이. 그러다 보니까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어느 도시에서 거점으로 두고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여행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베트남의 그 지역들과 기후들까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지구여행자와 함께 베트남 한 달 살기 3편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지역은요,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 북부의 중심은요, 바로 하노이. 이 하노이는요, 베트남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북부 여행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 하노이를 거점으로 해서요, 사파부터 하이퐁, 하롱베이까지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북부는요, 대한민국에 속한 이 동북아시아와 기후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계절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요, 겨울에 가시면 수영은 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6월부터 9월 사이가 우기입니다. 이 이때 우기 때 가시면요, 진짜 비 많이 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부에 비 오는 것과 남부에 비 오는 비 양도 좀 다르긴 한데요, 비는 솔직히 남부에 훨씬 더 무시무시 내립니다. 그러면 베트남 북부를 가장 방문하기 좋은 시즌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12월부터 5월까지 이때가 가장 날씨가 좋으니까요, 한 달 살기를 결심하신다면 가장 날 좋을 때 가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베트남의 중부는요, 대한민국 분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시는 곳 다낭이 속한 곳입니다. 다낭 옆으로요, 후에와 호이안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바로 중부라고 부릅니다. 이 베트남 중부는요, 북에서 남으로 조금 내려왔죠. 내려올수록 건기와 우기의 경계가 좀 명확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즌은 우기가 막 끝난 2월부터 6월, 이때가 정말 여행하기 좋고요.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이긴 한데요, 이 중부의 우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스콜성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고 막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데, 근데 이게 좀 신기하게요, 갑자기 또 거짓말처럼 짠 하고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12개월 내내 언제 여행을 가셔도요, 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으로 다낭이 몇 년간 뽑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베트남의 남부. 베트남 남부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호치민을 중심으로요, 달랏에 나트랑에 무인에 푸꾸옥까지 다 이 남부에 속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남쪽으로 더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건기와 우기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기는요, 8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11월부터는요, 천천히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요, 1월부터 4월까지가 완벽한 건기로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때 가시는 거 진짜 추천 중에 왕 추천드립니다. 또 남부 지역은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이 정말 여행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11월쯤 되기 시작하면요, 호치민에 있는 호텔들이요, 수영장을 오픈하면서 재밌는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서 가장 여행 가기 좋은 시즌 딱 체크하셔서 한 달 살기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후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각 도시별로 여행지와 특징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우선 가장 북쪽부터 남쪽까지 도시를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도시는 사파입니다. 사파가 한국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서유기에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사파는요, 진짜 여름에 가셔도요, 선선한 기후를 느낄 수 있고요, 정말 이 산과 이 소수민족들이 가득한 자연의 그 모습을 만나볼 수 있고요. 중국 남부랑 맞닿아 있어요. 그 차마고도로 약간 맞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트남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해 쪽이나 남쪽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또 있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의상과 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추천하는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 사파 같은 경우에는요. 하노이에서 버스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시면 되거든요. 기차 타고 가셔도 되고요. 보통은 기차 타고 가셨다가 버스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코스로 많이 가세요. 자, 그럼 다음은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이제 가족 여행을 가시면 꼭 들리는 코스 중에 한 건데 바로 하롱베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롱베이는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그 애국가 나오는 영상에 항상 나오는 왜 금강산 있고 백두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의 국가 같은 게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하롱베이의 이 아름다운 영상이거든요. 이 하롱베이는요, 진짜 작은 산들이 그 타타타타타타 그 바다에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요. 정말 실제로 보면 와 하고 입에 턱 벌어질 정도로 멋있고요. 여기는 진짜 그냥 잠깐 하루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하루 트립으로 다녀오시기도 하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크루즈를 타고 그 내부를 돌아보는 것도 완전 추천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롱베이가 세계 자연유산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요, 북부 여행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 이곳을 거점으로 한 달을 사시면서 주변 도시를 여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노이는 과거의 프랑스 그 지배 시절의 모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 특별한 그 약간 아시아 속의 프랑스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또 호치민보다 하노이가 물가도 좀 싸고 비행기 값도 좀 싸고요. 사계절 내내 언제든 여행을 가도 굉장히 매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딱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쌀국수 맛이요. 북쪽과 중부와 남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인 이 하노이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 평양냉면 같은 맑고 깨끗한 숙주 안 넣고요. 막 이런 가타부타한 이런 향신료 잘 안 넣고요. 고기 육수나 닭 육수에 맑은 육수를 즐기는 그런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전통시장을 좀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아우자이도 직접 사서 입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거 진짜 추천 중에 추천드리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북부가 좀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노이를 포인트로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북부에 있는 곳 중에 한 군데 많이들 아시기도 하시고 패키지로 가시면 이렇게 하노이랑 해서 이렇게 하롱베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기는 하시는 바로 이 하이퐁이라는 도시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하이퐁은요, 굉장히 작은 항구 도시예요. 소규모의 항구 도시라서 뭐 특별하게 무엇인가 관광지가 있다거나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뭔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진짜 현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여행하실 때 살짝 들려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부로 조금 내려와 볼까요? 베트남 중부. 베트남 중부에는 어떤 도시가 속해져 있는가?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다낭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낭은요, 베트남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베트남 친구들은 진짜 안 가거든요, 다낭. 베트남 친구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신혼여행을 간다면 달라스로 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좀 더 돈이 있다면 푸꾸옥으로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 한국인들이 여행하는 곳이지 정말 좋은 리조트가 많아 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요, 여기는 진짜로 날씨 좋고 풍경 좋고 여행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대한민국 IT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살기도 좀 좋고요. 그래서 한 달 살게 하기엔 굉장히 좋은 도시고요. 베트남에 버스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다낭은 버스마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여행하시기도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혹시 초보 여행자시라면은 저는 다낭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일본에 옛날에 후쿠오카 많이 갔던 것처럼 다낭 가시는 거는 여행을 처음 해보실 때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도요, 베트남의 다낭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첫 번째, 해변가를 쫙
들어서 있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들이 가득하고요. 온난한 이 기후는 진짜 퍼펙트 중에 완벽 퍼펙트고요. 거기다 물가 저렴하지, 진짜 이 안전하지, 대중교통 잘 돼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좀 다낭으로 많이들 여행을 찾아가시는 듯합니다. 뭐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가볼만 할 거고요. 아, 바나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손 위에 다리, 그리고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관광지들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낭 여행 가서 혹시 좀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이 길다면요. 다낭에서 45분만 차로 이동하면 되는 호이안을 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호이안은요, 과거 중국과 일본, 프랑스의 그런 문화의 흔적들이 가득 남아있는 곳이고요. 이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복고적인 도시 분위기, 여기서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보면은 인생샷 찍으러 떠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호이안을 꼭 한 번씩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구옥들을 조금 더 개조를 하면서 다양한 예쁜 카페도 만들어주고 이런 그 과거와 현재가 좀 이렇게 합쳐진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어서요, 뭔가 새로운 매력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호이안을 들리시는데요.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죠? 아주 예쁜 옷과 핸드폰, 그리고 셀카봉 챙겨가시지 않으시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전 뭐 삼각대도 좋습니다. 어쨌든 호이안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 베트남 남부 도시의 마지막은 바로 회입니다. 회. 여기는 후에라고도 부르고 회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그 회를 처음 어떻게 알았냐면요, 좀 부끄럽긴 한데 분포회라는 너무 맛있는 쌀국수를 처음 먹으면서, 이 분포는 알겠는데 회가 뭐야? 분포 많아. 회는 뭐야? 라고 이제 베트남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 회를 몰라? 그러면서 그 베트남의 왕조,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가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었어? 라고 처음 알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회는요,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왕인 조 황제의 무덤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러들 다들 이렇게 막 찾아가는 도시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중부 여행 중에 한 번씩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뽑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분포회가 이곳이 고향이다 보니까 분포회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후회라고 합니다. 거기다 진짜 신기한 게요, 쌀국수의 일종이거든요, 분포회가. 근데 분포회는요, 이 쌀국수 위에 고기가 종류별로 들어가요. 원자고기, 삶은 고기, 데친 고기 가득 올라가요. 제가 그거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야, 남쪽이 암만 잘 살아봤자 우리 북쪽은 음식이 이렇게 막 뭐가 올릴 수 없는 게 못 살아서고 여기 왕국이었어. 왕국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조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음식이 남아서 고기를 그냥 듬뿍 올린 그런 분포 회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도시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